현대차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1회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PBR은 1.04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의 투명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9조 6,800억 원대로서 1.3% 증가했고 재고자산은 3.7% 증가했어요. 재고가 더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원가가 그런데 4.2%나 크게 내려갔어요. 그 결과 매출 총이익이 23.6%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22.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대로서 24.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스루프 회계 실전 분석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요것이 6.4%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율의 갭이 마이너스 7.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우리는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락을 안 했다면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을 거다. 이렇게도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이 5.1% 상승했고요.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납품 협력업체하고의 상생이 좋았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도 가격 후려치기를 현대가 잘한다고 하는 게 시중에서는 돼 있으니까 납품 협력업체들도 돈을 벌었느냐? 그거는 좀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4.7% 증가했고요. 기호의 생산성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픈 영업이익 3조 8천억 원대로서 25.9%, 26%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8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전년도에는 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표준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품은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거가 일반적이긴 한데 대한민국 굴지의 삼성전자도 그냥 상제품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WCAI에 제가 넣습니다. 그것이 1,056억 원이 증가했어요.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총 재고 자산은 92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부두 진술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 가지고 35억 2,300만 원 평가 손실이 잡혔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봤듯이 올해 상품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발생되었으나
비성분 외 상품 매입액이 없어요. 여기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가면은 매입액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삐끗했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 재료비는 6.3%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4.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1조 원에서 판매관리비 5조 7천억 원을 빼면은 5조 3천억 원대가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2%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은 2%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1번 재고자산 명세에서의 가공비 배부 자산의 증감액과 비성분에서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일치해야 되는데 77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일 거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상품의 증감액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제조 원가를 할 때는 제조 원가로 표현이 됐다면은 상품이 빠졌을 때면은 상품 매출 원가를 별도로 표기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771억 원만큼 뭔가 그 총 제조 비용에 오차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마찬가지로 상품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고요. 문제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만큼은 일치를 해야 딴 것도 믿게 되는데, 자, 이걸 현금식으로 얘기하면 현금이 896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고가 896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920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24억 원이 더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평가 손실이 얼마였냐? 35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1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어요? 재고가. 근데 전년도에는 367억 원이 또 차이가 나고, 자, 이게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기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그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정확했었는데, 좀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문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을 때는, 전국 매장에 있는 또는 전 세계 매장에 있는 전시품을 재고 관리로 안 하고 글로 뺐을 수도 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상으로는. 어쨌든 좀 투명성이 흔들렸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라면은 367억 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운영경비는 인건비만 비교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 수가 670명 증가했고요. 일자리 창출로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68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1.1%. 그러니까 뭐 현대차 노조애들이 뭐 성과급을 더 달라,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려놓고서 얘기를 해라. 9.1% 내려갔어요. 저는 생산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 생산 재료비 얼마나 생산해냈느냐, 핸들링한 금액이, 그러면 6.4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노동 생산성, 왜 노동 분배율들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더 높죠. 그러니까 회사 이익보다도 돈을 더 가져간다 이게 노조애들이. 인건비 주다가 말았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반기에 10회전이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17.5%가 하락했고요. 수급분율은 5.14%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이게 분식회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는 이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모순이죠. 이런 모순을 해소할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이걸 뽑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 제가 직접 감사를 한다면 몰라도 최근에 그 감사합니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주로 그 건설회사 건데, 건설회사가 원래가 옛날부터 비리가 많은 데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은, 저건 제조업은 재고자산 한 놈만 패도 뭐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대차나 기아나 원재료 가격을 자기네들이 직전 납품 협력업체한테 받는 가격을 뭔가 그 모듈화했는지 아니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수천 가지 부품이 들어가니까 그냥 기초 원자재로 하거든요. 그것은 너무 그 인과관계가 긴 화살이에요. 그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그런데 판매 가격을 보면은 국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내 승용차, 해외 승용차 보면은 해외 게 더 비싸게 팔죠. 어쨌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하기는 어렵습니다. 8.6%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 상승은 확실한데 원재료 가격이 내렸냐, 납품 매입 가격이 내렸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관 입증 불가능하다. 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반증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은 2023년도 매출액의 그 상반기가 50.9%, 거의 1% 정도 조금 더 판매한 정도예요. 그냥 이 상태로 갈 것 같다. 어저께 판매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하는 수준이 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다 그 더블로 본다고 하면은 79조 3,758억 원, 운영경비 기준으로 계산해도 그렇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 79조 3천억으로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이 7조 5천억 원대인데, 요거 조금 돈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연말까지 20.2회전 회전할 것 같아요. 요거 4.1%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21회전 시켜보자. 어떻게든 더 판매할 수도 있고 생산량 조정도 해볼 수도 있고, 요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저의 그 재고 회전율이 매출 상승은 매출 상승에 대한 논거는 요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경제 이론이 이게 맞다면은 인벤토리 회전 재고 곱하기 인벤토리 톤이 매출 규모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1회전만 하더라도 82조 6천억 원 할 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8조 5천억 원대 된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들은 한 2,500억 정도 더 쓰게 될 거예요. 더 판매를 더 한다 그러면은. 그래 2,500억 쓰고서 1조 원이 남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가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원가회계 그 예측은 그 생략하기로 했어요. 상반기부터는 스루풋을 주로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25만 7,500원으로서 PBR이 104%, 1.04가 되겠어요. 시가총액이 67조 한 7천억 원 정도 되네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 외국인 이게 거래가 있을 때만 네이버에서 알려주는데 외국인이 41%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영국공단, 정몽주 씨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28, 29%, 30한 5%라고 보더라도 외국인의 압력이 더 셀 겁니다. 배당 좀 더 해라. 이런 정도로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외국 그 자본들이 현대차를 매우 많이 사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또 기아가 궁금해지는데 너무 무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쉬엄쉬엄 해가면서 좀 스루풋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한 2년 동안 하면서 스루풋 회계에 대한 것을 제 시청자분들이라는 것은 분들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소수가 대세가 될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